반갑습니다.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2부에서는요, 앞서 전해드렸던 대로 콘텐츠 제작자분들을 직접 모셔서 살아있는 이야기를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세미 캐스터의 취업 정보 알려드림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공기업 및 공공기관 채용 소식입니다. 강원대학교 병원에서는 수술실과 산부인과, 신생아 중환자실 등 기타 부서에서 근무할 간호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력과 성별에 관계없이 간호사 면허증을 소지한 분들이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다면 지원이 가능하고요. 상시 채용 진행 중이며 근무는 강원도 춘천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대학교에서는 KDI 국제정책대학원에서 근무할 조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력과 경력에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하며 영어 능통자나 교학행정 경험이 있는 경력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5월 31일 자정까지입니다. 다음으로 중앙입양원에서는 입양인 사후관리와 위기 입양인 지원 담당자를 찾고 있습니다. 4년제 대학교 졸업한 분들이라면 경력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하지만 분야별로 우대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채용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집 기간은 5월 30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주택도시 보증공사에서는 일반직과 전산 분야의 신입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자격 요건 없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며 모집 기간은 5월 31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스튜디오 링크의 콘텐츠 제작자 세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앞서 또 1부에서 콘텐츠 제작자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또 이야기를 잠깐 들어봤는데 보다 자세한 이야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박경호 대표님, 스튜디오 링크라는 이 회사의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스튜디오 링크는 동남아시아 시청자를 타겟팅한 콘텐츠 제작사입니다. 현재는 베트남의 밀레니얼 세대를 타겟팅한 모바일 콘텐츠 드라마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가 뭐 일부에서 잠깐 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이 웹드라마를 제작을 하시는데 뭐 국내가 아니라 베트남을 겨냥해서 만드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기존의 한국 콘텐츠가 이제 한국 시청자들을 타겟팅한 다음에 이제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시아로 2차 유통됐다면 네. 저희 같은 경우는 베트남 혹은 동남아시아를 대상으로 직접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소재나 내용, 스토리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현재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네, 현지 반응은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단순히 조회수보다는 네. 저희가 나타내고자 했던 감성 혹은 기획적인 의도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이 댓글로 많이 공유해 주셔서 저희는 긍정적인 반응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박도훈 감독님께도 같은 질문 여쭤볼게요. 지금 제작하고 계신 그 웹드라마가 현지에서 반응은 좀 어땠는지요? 네, 쉐리링크라는 웹드라마를 제작을 했는데요. 네. 저희 그 웹드라마는 베트남 교환학생인 타나가 한국에 오게 돼서 겪게 되는 우연과 인연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네, 감사하게도 현지 베트남 시청자분들이 많은 사랑과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저희 모두 뿌듯하게 마무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베트남에서 이제 방영이 끝난 건가요? 아니면 아직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현재 지금 본편은 진행이 끝났고 방영이 네. 종영이 됐고 지금 특별편을 지금 방영하고 있습니다. 야, 특별편까지 제작을 할 정도면 상당히 인기가 좀 뜨겁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베트남과 한국 모두가 좀 재밌게 볼 수 있는 드라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드라마의 기획 의도를 좀 일부러 그렇게 잡으신 건지도 궁금합니다. 네, 쉐리링크의 기획 의도는 그 두 문화 사이의 연결인데요. 네, 일단 하나의 작품으로서 한국과 베트남을 동시에 사로잡으면서 하나의 작품으로서 좋은 평가를 얻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주인공을 교환학생으로 설정하였고 그 두 문화 사이에 끼어 있으면서도 또 두 문화 사이를 연결할 수 있는 타나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그 시청자들의 몰입감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아까 인터뷰 영상에서도 만나 뵀었는데요. 이소은 감독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좀 콘텐츠 제작자라는 직업에 대해서 좀 잠시 설명을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 그 몇 년간 SNS와 소셜미디어가
증폭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영상을 제작하는 사람들을 저희가 디지털 콘텐츠 제작자라고 합니다. 저희도 디지털 콘텐츠 제작자 중 한 명이 되고요. 이제 디지털 콘텐츠 제작자라고 하면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영상을 만드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네. 근데 여기서 조금 더해서 영상을 만들 뿐만 아니라 이 영상이 유통되기에 적합한 플랫폼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또 그러면 이 플랫폼 속에서 어떻게 마케팅을 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지까지 고민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어떻게 이 컨텐츠 제작자의 길로 접어들게 되신 건지도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네요. 제가 대학에 처음 입학했을 때 영화 동아리에서 잠깐 영화 동아리 사람들을 잠깐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요. 네. 그들이 참 멋을 아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화에 대한 생각도 깊고, 뭐 음악에 대한 조예도 깊고, 사회 문제에 대해서 발언할 줄 아는 용기도 참 멋있게 느껴져서 그 동아리에서 참 오랫동안 같이 영화를 찍었는데요. 네. 함께 영화를 찍다 보니까 영상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도 습득을 하게 되고, 저도 무의식적으로 네. 이제 정말 좋은 영상을 언젠가는 꼭 찍어보고 싶다라는 네. 강박이 조금 생기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박도훈 감독님은 어떻게 시작을 하셨는지요? 네, 작년 겨울에 동아리에서 단편 영화를 처음으로 연출해 봤는데요. 네. 그 뒤에 방송국 PD 시험을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오. 저희 영화 제 단편 영화 뒤풀이 자리에서 네. 이소은 감독님께서 이렇게 저한테 같이 웹 콘텐츠를 제작해 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네. 말씀하셔가지고 처음에는 거절을 했어요. 되게 영상을 제작하는 거에 되게 피로감을 많이 느꼈던 시기여가지고 그런데 어느 순간 계속 되다 보니까 영상을 찍고 싶다는 저의 무의식적인 갈망이 계속 그렇게 부추기게 돼가지고 다시 이소은 PD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같이 네. 일을 해보겠다고 그렇게 연락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두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영화 동아리에서 영화에 대한 열망이 좀 크셨고, 또 방송국 PD 뭐 어느 정도 연관된 부분에서 좀 더 확대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한 회사에서 같이 일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박도훈 감독님께서는 이 스튜디오 링크에서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흔히 드라마나 영화에서 말하는 감독 일을 하는데요. 그 감독 연출자 일을 하는데, 하지만 저희 회사에 저만 연출자가 아니라 다른 많은 훌륭하신 감독님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감독님들이 연출을 잡으실 때는 저는 현장 스태프로서 붐대를 잡거나 아니면 조명을 잡는 게 되게 잡다한 일을 네. 하기도 한데요. 그리고 또 저희가 컨텐츠를 촬영하지 않는 날에는 그 사무실로 출근해가지고 차기 컨텐츠에 대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일당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네. 것 같은데요. 자, 직업의 폭이 상당히 넓은 것 같습니다. 컨텐츠 제작자, 기획을 하는 이소은 감독님도 계시고, 또 현장을 총괄하면서 이제 촬영을 하고 계시는 박도훈 감독님도 계시고요. 자, 콘텐츠 제작을 하는 회사를 직접 이렇게 차리게 되신 박경호 대표님도 계신데, 자, 이 회사를 만들게 되신 계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네.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사람들에게 뭔가 감정을 불어넣을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네. 뭔가 이 사회의 가치를 만들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는데, 그중에 뭔가 사람들이 제가 만든 무언가를 보고 웃거나 울거나 뭐 감동받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감정을 불어넣는 일을 하고 싶었는데, 이제 뉴미디어가 좀 더 도래하고 모바일 미디어라는 게 생겼을 때 가장 많은 가치를 빠르게 네. 할 수 있는 게 콘텐츠라고 생각했고요. 좀 정량적인 차원이나 시장적인 차원에서는 동남아시아 시장에 있어서 한국 콘텐츠가 TV 같은 레거시 매체에서 많이 유통되고 있는데 모바일에선 비어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콘텐츠라는 게 사실 뭐 한 사람이 감동을 줄 수도 있고 마음을 움직일 수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어떤 국가 브랜드 이미지에도 상당히 영향을 크게 끼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콘텐츠 제작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 건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박도훈 감독님. 네. 이 과정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설명하기는 인터뷰 시간이 너무 부족할 것 같고요. 네. 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는 우선 컨텐츠 기획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떠한 이야기가 시청자들을 사로잡게 될 것인지를 파악한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기획이 결정이 되면은 촬영에 대한 사전 준비, 그리고 촬영, 그리고 편집, 마지막으로 유통을 통해서 유통이라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시청자분들에게 저희의 컨텐츠가 전달이 됩니다. 자, 이렇게 뭐 저희가 크게 들어봤지만 그 사이사이에 또 얼마나 많은 업무들이 있겠습니까? 보통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렇게 좀 팀을 이뤄서 하는 게 훨씬 수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컨텐츠 제작을 할 때
딱 이렇게 포인트를 주고 여기에 맞춰서 제작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또 따로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소은 감독님께서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콘텐츠의 예상 시청자가 누구냐에 대해서 매우 심도 있는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제 시청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표현을 해도 그 표현하는 방식이나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연출자들은 단순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창조력을 뿜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네. 시청자들이 어떤 관심과 어떤 목적과 어떤 열망을 가지고 이 영상을 보게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참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제작을 해야 되냐, 그냥 제가 뭐 이렇게 크게 생각을 해보자면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세 분께서는 이 컨텐츠 제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소은 감독님. 제가 생각하기에 말씀하셨다시피 기획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기획 단계 속에서도 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 이 콘텐츠가 어떤 목적으로 제작을 되었는지에 대한 고민인데요. 그러니까 단순히 재미와 감동 혹은 뭐 광고의 목적일 수도 있는데 그 목적에 따라서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네. 또 마찬가지로 영화냐, 웹드라마냐, 뮤직비디오냐에 따라서도 연출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나 내용이나 준비해야 되는 촬영 방식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매번 기획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왜 이 영상을 만들게 됐고 이 영상의 목적은 그래서 무엇인지에 대해 열심히 공부하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 콘텐츠 제작이라는 게 아직은 뭐 레거시 미디어에 비해서 많은 부분이 좀 자유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직접 현장에서 제작하고 계신 감독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질문을 다시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예, 아무래도 좀 그 컨텐츠, 모바일 컨텐츠라는 부분은 제작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자유롭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네, 확실히 더 많은 것을 시도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리스크가 그 다른 거대한 미디어에 비해서는 확실히 적기 때문에 네. 많은 것을 시도해 보아도 여러분들이 잃을 수 있는 게 더 적기 때문에 많은 시도를 해봐서 또 더 많은 시청자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취업 준비생이나 또 학생분들도 나도 한번 콘텐츠 제작자의 길을 걷고 싶다라는 생각도 많이 할 것 같은데요. 자, 미리 좀 갖춰야 할 공부나 어떤 능력 같은 게 따로 있다면 소개를 좀 해주시죠. 박동훈 감독님.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영상 관련 학과가 아니다 보니까 되게 처음에 시작하기가 힘들었는데요. 제 생각엔 콘텐츠 제작자에게 자격증은 아마 필모그래피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가 그 영화 동아리에서 처음 찍어본 단편 영화로 시작하게 돼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됐기 때문인데요. 네. 그래서 영상 관련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그 규모가 작은 작품을 통해서 충분히 그 경험을 통해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일은 그래서 이론만큼이나 그 현장에서의 사소한 경험이 되게 더 중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격증이나 어떤 원론적인 부분보다는 경험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정부나 교육기관에서 이 콘텐츠 제작자가 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소은 감독님께서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지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게 되시면 1인 콘텐츠 지원 사업 혹은 이제 영화 기획 프로그램 기획 사업 같은 것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져 있고요. 또한 이제 서울시 내에 위치한 서울마을 미디어 지원센터와 성북마을 미디어 지원센터에서도 팟캐스트 방송 교육 혹은 마을 PD 방송 교육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많은 사업들을 찾아보시고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관심 있는 분들 좀 찾아보시고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콘텐츠 제작자로 일하면서 가장 보람되는 순간이 있었다면 언제였을까요, 박경호 대표님? 제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의도한 콘텐츠나 기획에 사람들이 진짜 공감을 해줬을 때 가장 보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하나 예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드라마 연출 중에 이제 처음에 한국으로 교환학생으로 온 베트남 여주인공이 이제 교직원과 뭔가 마찰이 있었던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네. 외국인 등록증도 내야 되고 보험도 내야 하고 이런 행정적인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에피소드였는데, 이게 실제로 저희가 베트남 사람이 한국에 오면 겪어볼 만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에피소드였거든요. 네. 실제로 드라마가 릴리즈 되고 나도 이랬을 것 같다, 혹은 한국에 와봤던 분들은 나도 실제로 이랬다, 이런 부분 좀 어렵더라, 이런 것처럼 감정적인 공감을 하거나 친구들과 이제 드라마를 공유하고 친구를 태그하고 이런 현상을 봤을 때 저희가 만들었던 기획이
먹히는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가장 보람됐던 것 같습니다. 예, 공감을 샀을 때가 가장 보람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그렇다면 반대로 좀 가장 힘들었을 때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가장 힘들었을 때는 아무래도 제작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긋나거나 아니면 바로 촬영을 해야 되는데 로케이션이 터지거나 했을 때 급박한 상황에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네. 제작적인 부분이 가장 어려웠는데요. 저희 팀원들과 함께 이겨내고 또 어떻게 문제가 생기면 서로 으쌰으쌰 하면서 해결해 나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혼자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좀 조율하고 소통하는 능력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콘텐츠 제작자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능력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이소은 감독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좋은 동료를 알아볼 줄 알고 그들과 함께하는 게 가장 중요한 자질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영상 제작이라는 게 사실은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촬영도 있겠고, 마케팅도 있겠고, 편집도 있겠고, 기획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 모든 전문가들이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게 생각보다 녹록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모였을 때 서로 윈윈할 수 있고 콘텐츠적으로도 훌륭하게 만들 수 있기 위해선 소통하는 능력도 필요하고 또한 내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요즘은 뭐 콘텐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얼마나 좀 아이디어가 반짝반짝한가, 또 사람들에게 좀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자, 감독님께서 이 아이디어를 찾는 나만의 방법이 있다면 소개를 좀 해주시죠. 박도훈 감독님.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겪고 있는 문제나 고민에서 아이디어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제가 한창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 고민을 했을 때 사랑 이야기가 나왔고 또 인간관계에 대해서 좁다고 느꼈을 때 되게 우연에 의한 만남이라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민에 대한 다소 터무니없는 망상 같은 것들이 저희의 컨텐츠에 있어서는 좋은 해결책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콘텐츠 제작자를 꿈꾸는 친구들에게 좀 당부하거나 혹은 또 조언해 줄 수 있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사실 저 또한 더 나은 콘텐츠 제작자가 되기 위해서 꿈꾸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조언을 해준다는 게 좀 민망하기도 한데요. 그래도 굳이 한마디를 해드리자면 여러분들이 꿈꾸는 이상적인 작품과 여러분들의 본인이 지금 만든 작품 사이의 괴리가 처음엔 되게 좀 부끄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그런 본인의 과거 작품 또한 나중에는 본인의 사랑스러운 작품으로 바뀌게 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런 경험들이 더 쌓일수록 여러분들의 아이디어가 현실화되기 더 수월해질 테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창조적 상상력만큼은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대표님, 이 컨텐츠 제작 회사라는 게 사실 우리나라에 이제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을 하시면서 분명히 좀 힘드시거나 일반 회사와의 차이점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신가요? 네, 물론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콘텐츠 회사가 일반 회사랑 갖는 가장 큰 차별점은 크리에이티브와 상상력을 기반으로 항상 비즈니스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콘텐츠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판타지를 만들어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뭔가 꿈꾼다거나 상상하거나 그것을 만족시켜주려면 결국 경험이 많거나 상상하는 게 많거나 어떤 크리에이티브한 생각들이 많은 사람이 충족시켜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분을 매니지먼트하는 것이 콘텐츠 회사의 차별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아무래도 따로 좀 인재를 원하시는 부분도 이런 부분과 좀 많이 일맥상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필요로 하는 인재는 평소에 경험이 많거나 혹은 경험이 없더라도 상상이나 망상이 많거나 이런 사람들을 사실 필요로 합니다. 얼마나 사람들의 판타지를 긁어줄 수 있고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세 분의 콘텐츠 제작자분들을 직접 스튜디오로 모셔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실제 이 콘텐츠 제작자분들이 생각하는 이 콘텐츠 제작자는 어떤 직업인지 저희가 세 분께 각각 좀 한마디로 표현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자면, 자, 이소은 감독님 어떻게 표현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변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세상의 많은 일들을 시청자들이 볼 수 있는 형태로 저희가 가꾸어 준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박도훈 감독님은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피그말리온이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네. 내가 머릿속으로 꿈꾸던 이상형을 실제 보이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박경호 대표님께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는 제작자는 화가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에게 감정을 줄 수 있는 일을 창의력으로 무한하게 그려낼 수 있는 직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콘텐츠 제작자 이야기 계속 해보니까 뭐 아이디어, 창의력, 공감 이런 키워드가 계속해서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스튜디오 링크의 콘텐츠 제작자분들 함께하면서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알찬 이야기 고맙습니다. 네, 어떤 일이든 애정을 가지고 또 노력을 다하면 분명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할 수 있고 좋아하고 또 열정을 다할 수 있는 직업을 찾는다면 모두 행복한 삶을 이루어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취업이 보인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